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3호 구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낡은 시설물 개선에 63억 원 전국 최대 규모. 성남시는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75곳 아파트 단지에 63억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단지 수, 지원금 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136곳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금 중 10억 원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단지 내 기계 전기실 침수 등의 피해를 본 판교동 판교원마을 열세 단지 등 21곳 아파트 단지의 자연재난 피해 복구 지원비다. 34억 원은 수진동 3부 아파트 등 노후 승강기 교체를 신청한 17곳 단지의 201흔대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쓰인다. 아파트 단지 주민 안전을 위해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또 6억 4천만 원은 정자동 청솔마을 한라 아파트 등 6곳 단지의 외벽 균열 보수와 도장에, 3억 4천만 원은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아파트 등 3곳 단지의 도로와 주차장 보수에 각각 쓰인다. 이외에 지원 단지별 방수공사,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등 교체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단지의 자연재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이에 더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후 24년 넘은 단지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증가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규모를 예전보다 2배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은행동 현대아파트 등 48곳 공동주택의 53건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에 31억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인 부모회와의 정담회 개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안극수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인 부모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성남시 부모들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실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복지국 관계자가 함께하였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내용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하였다. 정담회가 끝난 후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세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 심적,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보호작업장 창립 16주년 장기 우수 직원 표창. 성남시 보호작업장 원장 정기영 16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근로장애인, 종사자, 보호자, 근로지원인 등 모두가 참석하여 장기 근속 근로자, 우수 근로지원 표창, 수정구 어머니 합창단 등 다채로운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성남시 보호작업장은 2007년 5월 장애인 근로자 10명과 종사자 2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장애 근로자 34명과 종사자 10명이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년마다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019년, 2022년 2년 연속 A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남시 보호작업장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16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크다. 기념식은 정기영 원장의 기념사와 장기 근속 근로자, 우수 근로지원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수상자로는 장기 근속 근로자 이찬미는 성남시 보호작업장에 입사하여 15년 동안 근면 성실하게 본인의 직업생활에 충실히 수행하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모범 등의 모습을 인정받아 장기 근속 근로자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근로지원인 장주철은 성남시 보호작업장에 입사하여 3년 동안 근로지원인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습을 인정받아 우수 근로지원인 표창 수상했다. 이날 성남시 보호작업장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수정구어미니 합창단, 단장 서균숙, 이출연회 경복궁타령, 아리랑 등 7곡의 노래를 선보여 16주년 창립기념식이 돋보였다. 성남시 위례평생학습관, 배움으로 행복한 일요 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성남시는 이달 31일, 수, 가지 수정구 위례평생학습관의 배움으로 행복한 일요 프로젝트 4개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이 일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강좌는 평생 돌봄으로 함께 행복하기 반려견 행동 교정 묻지마 투자는 그만. 주식 투자 및 자산관리 기초 코치로 계절을 느끼는 시간 플라워 가드닝 맥주의 기본 지식과 시음까지 맥주 그 이상 등 총 4강좌이다. 수업은 6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4주 과정, 플라워 가드닝 맥주 그 이상, 과 8주 과정, 반려견 행동 교정 주식 투자 및 자산관리 기초 등 2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 강좌는 수정구 위례평생학습관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강좌를 수강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 평생학습 강좌 수강 신청 위례평생학습관에 접속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4주 과정은 1만 원, 8주 과정은 2만 원으로 재료비는 별도다. 성남시
도 공예품대전 출품자의 개발보조금 지원 최대 500만 원. 성남시는 제53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자에게 15만 물결표 사인 500만 원의 공예품 개발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예품대전의 작품 출품을 장려해 공예품 개발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 이를 위해 시는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등의 분야에서 출품 공예품 제작에 들어간 설계 디자인 개발비, 재료비, 생산비 등의 비용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여하는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4월 20일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제조업체와 개인 사업자, 지역 대학, 원, 생, 휴학생 포함, 이다. 지원 신청하려면 오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우수공예품 개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공예품대전 출품원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조금은 공예품대전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 19일 이후 입상 성적과 공예품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8월 차등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76명에게 공예품 개발 보조금 4,380만 원을 지원했다. 52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서 성남시는 개인상 16명, 단체 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 곡반 3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학교복합화시설 첫삽. 수원시 권선동의 유치원이 포함된 곡반 3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와 수영장 체육관 등이 있는 복합화시설이 들어선다.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은 16일 권선동 1339번지 1원에서 곡반 3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와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의 기공식을 열었다.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곡반 3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연면적 1만 6,57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유치원 4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특수학교 1학급 등 총 35학급이다. 도서관도 건립된다. 학교 복합화시설은 연면적 6,716,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 시청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합화시설은 학생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1층 수영장, 3층 체육관, 시청각실 등은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한테 개방하고 2층 북카페, GX, 단체운동, 룸은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한다. 2층 프로젝트실, 메이커스페이스실, 창작활동 공간, 은 학생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진표 국회의장, 박준석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시의원,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셔틀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등교했던 아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학생들과 함께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신 수원시에 감사하다며 전국 최초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에게 교육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로 들어서는 미래형 통합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주민시설까지 완벽하게 복합화된 전국 최초의 첫 실험 모델이라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만큼 안전하게 잘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학부모와 마을 주민이 선생님 역할을 하며 함께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